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단순 조화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가 좀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역학체계를 처음 배울 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그때로 다시 한번 과거로 이렇게 시계를 돌려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F = N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목적 자체는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는데,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식에 보면은 가속도 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속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속도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변위를 구했어요. 바로 우리는 좀 전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 거냐면, 그게 후크의 법칙이 투영되는 가장 단순한 용수철 계라고 하는 거를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용수철이 처음부터 어떤 변이점에 있다가, 이때 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변이점에 있다가 평형점을 지나서 다시 최저점으로 갔다가 진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우리는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나왔죠. 뭐냐면 가속도의 형태로 운동을 기술을 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게 진동 또는 단순 조화 운동이었었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자체는, 첫 번째, 그 가속도를 표현한 식에는 반드시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 부호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물리예요.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는 복원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복원력을 뜻하는 항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텀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각진동수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반드시 변위에 비례하는 텀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은 X축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X라고 하는 자체가 변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돼야만 이게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한 해였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써요? 그 뒤에 그 개념 자체를 에너지 형태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정했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를 정했어요. 바로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진동 문제를 다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 자체는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정말 쉬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부터 한번 전개들을 한번 시켜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건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램V의 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정의 자체, 그때 증명한 그 식 자체를 이렇게 따다가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2분의 1은 상수일 테고, 그리고 m이라고 하는 질량을 여기에서 고립계 자체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질량 자체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 스칼라 값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있을 테고, 그리고 바뀌는 거는 속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속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했어요? 방금 앞에서 구했죠? 어떻게 구했냐면,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할 때 속도라고 하는 자체가 마이너스 오메가 A의 사인, 그리고 여기 가로에 위상 텀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속도, 좀 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바로 그 텀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봤던, 여기 유도에 봤던 이 식을 여기에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놓고 정리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2분의 1은 그대로 나올 테고, m도 그대로 나올 테고, 그리고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테고, 그리고 이게 오메가의 제곱이 될 테고 a의 제곱이 될 테고, a는 진폭이에요. 진폭, 그리고 진폭은 반진폭이에요. 그리고 사인은 제곱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단순 여기를 말 그대로 그냥 산수적으로 제곱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준 거냐면, 그 다음 식 자체는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가 이 뜻이 각진동수였는데, 우리가 용수철일 때 각진동수는 여기를 질량을 가지고 용수철 상수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앞에서 증명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 값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은 이렇게 없어질 테고, 그러면 식 자체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꼴이 들어가고, 용수철 상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a의 제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놔야 돼요.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진폭의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사인에 대한 위상 텀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벌써 운동 에너지 구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해봐요.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유도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죠? 여기도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MGH를 쓰면 안 돼요. 이게 제 조언이에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하면은 이게 MGH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MGH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쓰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탄성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 위식의 운동 에너지 증명의 식을 그대로 갖다 썼듯이 여기도 우리가 이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다루었던 식을 가지고 증명을 했던 식을 가지고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식도차는 이렇게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MGH로 쓰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X라고 하는 변이는 어디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논리의 상승어고, K는 용수철 상수니까 상승거잖아요. 여기 바뀌는 거는 변인데, 이 변이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우리가 용수철의 진동을 가지고 증명을 할 때 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용수철이 어떤 변이를 가지고 먼저 있어야 돼요 해서 이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렇죠? 용수철이 진동하는 형태를 우리가 축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점을 각자 이렇게 찍게 되면은 코사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함수는 코사인의 형태일 테고, 그리고 여기에 용수철을 이만큼 당겼다 놓을 수도 있고 멀리 가서 지금 변이가 처음부터 멀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진폭 A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뒤에 위상을 뜻하는 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바로 그 텀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에 증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식을 갖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식을 여기다 놓게 되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똑같은 논리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 여기에 A의 제곱이 나올 테고 코사인 제곱하고 위상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구해야 돼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그게 어떻게 써요? 두 개를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형태로 썼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E는 K 플러스 U였었어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다가 그러면 선운동일 때 다음과 같은 이렇게 식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진동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에 대한 텀과 여기 변이에 대한 텀을 넣고 제곱을 시켜서 전개를 하면은 이 식이 이거일 테고, 그리고 여기서 구한 식이 이 식일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의 더하기 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물성되겠죠? 자, 그러면 그 뒤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식을 보면은 눈에도 금방 탁 띄네요. 여기 2분의 1 KA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KA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사인 제곱 형태, 그리고 이쪽에 코사인 제곱 형태만 이렇게 남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가장 잘 아는 값이 나왔네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1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 자체가 2일 거예요. 그럼 남는 텀은 요 값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개의 여기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KA의 제곱꼴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용수철 상수의 비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해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게 물체 용수철계의 전체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의미 자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의미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돼 있고, 여기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바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에 대한 텀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의미까지 부여를 해서 다시 여기까지, 그리고 의미까지 이렇게 다시 묶어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여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저희 전체 에너지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여기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어떤 게 남았냐면 여기는 그래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바뀌고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를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실험했던 모델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그 실험 모델은
벽면이 있고 마찰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용수철이 있고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물체를 여기에는 칠판주의계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물체 자체가 평형점에서 어떤 변이로 이미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손을 놓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 용수철은 평형점으로 갔다가 다시 최저 변이로 내려갔다가 다시 평형점으로 갔다가 최고 변이로 갔다가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평형점을 여기를 했을 때 최대 변이 또는 최소 변이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클 때겠죠? 그리고 가운데 평형점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제일 빠를 때일 거예요. 제일 클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도가 제일 빠를 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여기에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정지되어 있을 테고 그렇죠? 최대 변이에서 양쪽에서 정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정지되어 있고 여기서 가장 빠르고 여기서 다시 정지가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은 위치 에너지는 양 끝단에서 평형점을 중심으로 양 끝단에서 가장 클 테고 그렇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양 끝단에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0이고 가운데 쪽 평형점에서 가장 빠른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최대 변이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여기 평형점에서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될 테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틀림없이 최대 변이에서는 정지되어 있을 테니까 속도가 0일 테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는 0일 테고 평형점을 통과할 때 최대 속도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반대인 그래프, 반비례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까지 이해갔죠?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프까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상태로 단순 조합 운동에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체 에너지 그리고 여기 의미 그리고 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